네, 3부 왔습니다. 3부. 몰아서 하기 괜찮네요. 몰아서 하기. 사실 제가 독거 투자일지를 작성 안 하는데 대충 그래도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늘 라이브를 하거든요.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하면은 주식에 대한 얘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독거 투자자 어떻게 보면 저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 왜 사라졌지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제 의견과 제 철학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 녹화본도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숨었다느니 뭐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사실은 2022년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42%였어요. 인증 영상도 있거든요. 저는 23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가 좀 수익률이 되게 괜찮으면은 수익을 좀 현금화하고 어느 정도 현금화하고 쉬는 게 정말 좋다. 그게 더 낫다. 그 상황에서 더 불타기를 하고 더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망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42% 수익을 냈던 2022년에 그때부터 이제 그 현금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7월에 전부 다 정리했죠. 7월에 정리하고 또 영상도 다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은퇴 자산을 굴리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 수익이면은 사실 몇 년 동안 주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업앤다운, 시장의 업앤다운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빠지기 전에 숏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고 또 바닥에서 사가지고 숏을 롱으로 스위치해가지고 그 상승을 또 향후하고 또 고점에서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3,000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작두 타듯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루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50% 이상의 성공률만 보여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정말 100%를 다 추구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유튜브에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도 없고 여러분도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계속 실망을 해서 볼 게 없게 돼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 인간을.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되고,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영상도 보면서 뉴스 나오고, 사실 미디어들이 막 매일매일 쉴 새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실력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실력이 안 올라가요.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독서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는데 뭐이 얘기 듣고 달라지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 얘기는 계속해서 똑같은 투자 방법을 투자의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털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싸늘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게 많은데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뭐가 문제였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주식들을 따라서 샀기 때문에 거기서 고점 잡고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 또 고객들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온라인 고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스토리 들어보면 차트 같이 보면서 보면은 이때 사람들 막 붐 있을 때 그때 사가지고 고점 물려가지고 이렇게 망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도코 투자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 자산을 굴리는 채널이에요. 단타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은퇴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산 배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그 투자의 기회에서 상승, 하락, 랠리에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런 생각이고 한 번의 기회를 흘려보낸다면 그거는 흘려보내는 거고 또 다음 기회에 오게 된다면 내가 찾는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때 베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폭락의 사라는 그런 어떤 누구였죠? 폭락의 사라가 버핏이 아니겠나? 저도 하도 많은 책들을 읽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체득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재화가 되어간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코스트 온라인 책 같은 경우는 5번 이상 읽었고 오닐도 3번 이상 읽었었고
버핏에 관련된 책들도 정말 많이 읽어서 이런 책들을 읽게 되면은 시장을 좀 넓게 보는 그런 되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 생기거든요. 당장에 뭐 그 시장의 파동에 따라서 뭐 쫓아다니고 그거 아무리 여러분이 쫓아다녀도요 안 돼요. 그래서 쫓아가서 수익을 좀 냈잖아요. 그러면 30%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끊어버리고 그 뒤로 더 가고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결국 겪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모든 상승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조정이 오게 되고 그 트리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너무 길었어요. 엔비디아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이제 랠리가 있었잖아요. 2000년 초반이었나? 그때 랠리가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D램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었고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 수요가 영원하진 않았어요. 2년 좀 넘게 갔었나?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인데 이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한 2년 좀 지나니까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적자까지도 간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재작년부터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기술적으로도 3나노도 실패를 한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인텔 TSMC가 1.4나노, 2.8나노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요즘엔 모든 게 다 극단적이고 막 바뀌니까 진짜 트렌드를 잡아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AI도 되게 좋죠. AI도 좋은데 저는 약간 반도체에 대한 수요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몇 년 정도만 열심히 엔비디아가 TSMC를 통해서 찍어내면은 결국에는 여기 이것들도 수요가 다 충족이 되면서 판매량이 둔화가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기업이라든가 국가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칩을 사고 있어가지고 품귀 현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지금 뭐 4050인가요? 그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 올랐죠. 6천만 원인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버블이죠. 어떻게 보면 주가 버블보다는 저는 이 수요에 대한 버블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결국에는 꺼져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반도체 수요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비디아 역시 가격에 대한 조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보면서 못 산 걸 되게 한탄하고 이 상승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누구도 몰라요. 왜냐면 일단은 심리에 따라서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그 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른다, 언제 빠진다 이런 것들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베스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의 그 사이클을 못 맞추더라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14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장 제일 몸값이 비싼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애널이라고 보시거든요. 또 저희 회사 베스트 애널이 반도체였고 근데 저도 옆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느꼈던 게 반도체 애널도 사이클을 못 맞추는구나.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어요. 한번 제대로 못 맞추고 나서 퇴사를 했는데 더 좋은데 뭐 교수로 갔는지 어떤 다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개인들은 어떻게 맞출까? 개인들은 뭔 자신감으로 이 반도체 주식을 투자할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우상향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삼성전자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5%나 되겠어요. 이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장기 투자를 아무리 한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은 성공한다고 얘기해. 근데 장기 투자가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쭉 올랐지만 이 안에 자세히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고점 잡고 털리고 고점 잡고 털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의 패턴이 그렇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상승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영원한 상승처럼 생각하고 뽀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 사. 근데 그때가 막차를 탄 거야. 사면 물린다. 그래서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두고 싶어요. 한번 빠졌을 때 폭락에 한번 사봐라. 오를 때 따라 하지 말고 올랐을 때 사면 빠질 때 손절 못 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사면 물릴 거 아니야. 고점 잡을 거 아니야. 이게 한두 번 있던 경험도 아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끝은 그런 게 아닐까. 수요가 꺾일 때, 꺾이기 전에 빠지겠죠. 주가의 특성이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미국은 또 좀 약간 좀 폐쇄적이고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미리 빠져나가고, 고래들은 빠져나가고, 그러나 가슴이 웅장한 사람들은 또 그거를 모르고 또 상승을 따라가지고 고점 버블은 개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일반 기업으로 이렇게 싹 내려올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사실 닷컴 버블 때 이제 그 시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몸이었는데 결국 일반 주식으로 내려왔었고, 엔비디아도 지금은 뭐 정말 장난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일반 기업, 일반 성장률, 지금은 막 마진율이 72%가 넘고 막 매출 성장이 막 작년 250%막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꺾여가고 일반적으로 20, 30%씩 올라가는 빅테크의 이제 기본이죠. 평균이죠. 그런 가격대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그건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시점에 대한 얘기는 저도 모르고 제가 뭐 베스트 애널도 못 맞추는 사이클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지구상 누구도 못 맞추는 거.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되게 많이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주가 같은 거. 이번 실적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뭐 퍼 대비로는 싸진 것 같다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량, 요게 언제까지 이 상승률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가볍게 정리를 하고요. 4부에서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